저기 기조영환님 지금 현장에 이제 기업들 사고 금액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기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5년 3월 기준으로 4,248억인데 이제 사고 금액 대입연재 금액이죠. 그런데 작년이 정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올해가 정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사고율도 옆에 보시면 연율로 계산하면 6%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기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역 신보입니다. 지역 신보가 지금 대입 연재율이 5.66%까지 올라갔고요. 24년. 그 다음에 대입 연재의 기준이 2조 4천억이에요. 신보는 어떻습니까? 신보 혹시 뭐 내용 좀 알고 계신 거 있어요?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비슷한 흐름일 겁니다. 비슷한 흐름인데 네. 지금 기보는 추경에 1,000억 넣었죠. 네. 신보를 1,000억 넣나요? 신보를 1,000억 넣은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역 신보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2조 4천억, 올해 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대입 연재율 배수를 계산을 해보면 적정 운용 배수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네, 무슨 적정 말씀이세요? 운용 배수를 훨씬 넘어서는 지금 보증 공급이 보증 잔액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단 자체도 위험해요. 신보도 그렇고 기보도 그렇고 특히 지역 신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혹시 추경 넣을 때 이 대입 연재 계산하시고 넣으신 거예요? 점검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의식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 소위 논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는 논의하고 있으니까. 이제 적정 운용 배수를 회복 안 시키면 네. 이 대입 연재 금액 때문에 지역 신보, 지역 말단 보증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축소되고 있고 이미. 네네. 그래서 말단의 어려움들이 저는 가중될 거라고 보고요. 네. 거기에 이어서 좀 이전에 제가 외평치하기 전에 좀 잠깐 세수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제가 3월달 받았습니다, 드디어. 예. 올해가 45.9조 더 올려놨잖아요. 네. 네. 지금 이대로 가면 12월 결산이 작년에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23년 대비 24년은 뭐 명목 경제 성장률 좋았고 실질 경제 성장률 1.4에서 2.0 올라갔으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법인세에서 예측한 만큼은 안 나오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저보고 숫자 크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커요. 그래도 큽니다. 올해 경제 성장은 아시다시피 다 낮추지 않습니까? 명목, 실질, 그다음에 이제 GDP 디플레이터는 그것도 이제 낮춰놨고, 왜냐면 총수요가 부족해지니까 물가 상승률 다 낮춰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비도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부가세, 소비세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는데 그게 보여요 지금. 그래도 30조 중반대 후반대가 나옵니다. 네. 하여튼 플러스 알파. 그러면 제가 큰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닌데. 2월 1,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데 2월달 숫자 보시고 말씀하신 것보다 3월 숫자 보시고 조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되길 이게 바라겠습니다. 네. 40조나 37조나 아니 이제 그 언두리에서 저희도 지금- 모니터링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법인세 중간 예납 기준 바꿨잖아요. 네, 네. 그러면 더 이전에보다 기재부가 예측하는 법인세 실적이 예측치가 안 나올 거다. 그거는 분명히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잠깐만 이게 좀 시간이 없는데 한국은행 좀 얘기할게요. 지금 외환보유고가요. 22년 중반부터
쭉 환율이 올라가면서 1,400원대 네. 외환보유가 한 번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정태호 간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권한 없는 자가 마이크 들고 설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NSC 양국에 협력을 한다고 그러고 조선 산업을 얘기하고 방위 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한덕수 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 두 번째 이제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권한 없는 자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마음대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가 혼선이 나오지 만약에 그런 거는 뭐 제가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사표 받아야 됩니다.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 아닙니까? 어디 협의 과정에서 본인이 권한 없는 자가 나서서 지금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나고 아닌 협상을 하고 난리를 칩니까 지금? 정부 부처도 지금 가만히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율 보고서 얘기입니다. 다음 달에 환율 보고서 나올 예정이죠. 네,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난해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 돼 있죠. 네. 네. 제가 이제 외평채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외환보유고 22년 중반부터 이제 고환율로 치솟아 오르면서 이 외환보유가 이제 줄었어요. 이제 내용은 뭐 우리 기재부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은행 총장님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에 고환율 그리고 연말부터 지속되던 이 고환율 상황에 지금 또 외환보유가 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면 이 고환율 상황에서 한국은행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금리를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금리 인하도 고민을 했을 텐데 이 고환율 상황에서 굉장히 이걸 결정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하나가 작동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은 총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미국 금리 상단이 4.5고 우리가 2.75 아닙니까? 그런데 2%대도 우리가 견뎌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은 하지만 이 고환율 상태를 건드릴까봐 지금 그 걱정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여러 면을 다 보시겠지만 이게 또한 그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님, 네. 외환보유가 이렇게 줄었으면 원화 자산은 좀 반대로 많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고환율 상황에서 이렇게 외환보유가 줄었으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외평채 변경을 했잖아요. 올해. 좀 올해가 20조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저번 23년도, 24년도 그때 발행 계획 발표를 했다가 지금 20조를 올해 그때 이제 뭐 행정 절차 그것 때문에 발행을 못 하고 네. 올해 20조 발행한다고 했다가 원화 표시입니다. 원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한다고 했다가 이게 몇 년 만이죠? 20 몇 년 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달러 23억 불로 일부를 전환하기로 했어요. 네. 달러 표시 채권으로. 네. 근데 원화 표시 채권이 아직도 필요합니까? 이 외환보유고 추이를 보면 원화 자산이 저는 고환율 상황에서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원화 자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외평기금을 써서 그거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왜 그렇죠?
예정처도 조달금리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 예탁 기준 보면 공자기금 예탁 기준 보면 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고 기재부장관이 하기만 하면 돼요. 굳이 이 국채 시장에 어떤 새로운 요인으로 작동하는 게 저는 되게 이게 정책적 모순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것까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캥거루 본드 있잖아요. 12월 3일 날 호주 달러 4천억 발행하고 그날 비상계엄을 일으켰어요. 호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날 호주 달러 표시 외평세를 채권을 발행하고 저녁에 그 난리가 났습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속았다. 비상계엄을 그날 뭐 점심 때도 그 외국의 대통령 한 분 와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기재부에서는 4천억 호주 달러로 외평세 채권 발행하고 저녁에 비상계엄 걸렸어요. 좀 미안하지 않나요, 이런 거는? 글쎄 그 두 번째 질문의 취지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일단 그 호주 죄송합니다. 그때 발행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차관보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화든 외화든 외평채 기금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그 가용 재원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적정한 것들을 판단을 해서 한 것이고, 다만 원화 외화 부분도 또 기금 운영의 목표나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또 외환보유고의 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그 관계를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적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근데 저희가 그런 건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차관 정말 많이 비치나요? 아니 저 의원님도 보좌관님 말씀을 많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잘 안 듣습니다.